여러분 T3 오셨습니까? 오늘은 진짜 전쟁터에서 터진 얘기인데요. 위성 인터넷 하나가 전선 판도를 바꿔놨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이런 소식 놓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스타링크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데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군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온 걸로 유명하잖아요. 전선에서 일반 통신망이 끊겨도 스타링크 단말기 하나면 인터넷이 터지니까 드론 조종부터 부대 간 연락까지 전방위로 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스타링크를 쓴 건 우크라이나군만이 아니었어요. 러시아군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로 암시장을 통해서요. 러시아 군인들이 불법 루트로 스타링크 단말기를 구해다가 드론이나 각종 무기 시스템에 장착해서 운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 서비스 약관에는 공격적 군사 목적 사용이 명백히 금지돼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가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 내 무단 스타링크 단말기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순간부터 전선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특수정찰부대를 지휘하는 드니스 야로슬라프스키 중위가 이 상황을 직접 증언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차단 이후 3일에서 4일 동안 러시아군의 돌격 작전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거예요. 전선에서 전투를 직접 지켜보는 지휘관이 작전이 줄었다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 교전 빈도와 강도가 변했다는 뜻이에요. 드론 조율이 안 되고 전선 부대 간 통신이 끊기니까 당연히 공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어느 부대 지휘관이 사상자 비율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차단 이전에도 자기 구역에서는 이미 20대 1의 사상자 비율을 달성하고 있었다고 해요. 자기네 부대가 엘리트 유닛이라 그렇고 일반 부대들도 5대 1이나 8대 1은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차단된 뒤로는 일반 부대도 13대 1의 비율을 쉽게 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만 봐도 러시아군 피해 규모가 확연히 커진 거잖아요. 이 보도는 뉴욕 포스트 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 워싱턴에 본부를 둔 전쟁연구소, 즉 ISW도 이 흐름에 주목했어요. ISW는 러시아의 루비콘 드론, 부대가 2월 1일 이후 활동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비콘은 러시아군 드론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대인데 이 부대의 활동이 줄었다는 건 스타링크 차단이 단순히 통신 불편 수준이 아니라 드론 운용 능력 자체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로슬라프스키 중위는 러시아가 대안을 갖고 있을 거라는 점도 인정했어요. 아예 다른 위성통신 수단이나 자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려 할 텐데 문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과정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거라는 게 그의 예상이에요. 장비를 구하고 인력을 훈련시키고 전선에 배치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한편 이 시점에서 러시아군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즉 CSIS가 1월 말에 발표한 추산치에 따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망 부상, 실종을 합산한 수치가 이미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수치가 맞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 손실이에요. 여기에 통신 인프라까지 타격을 받게 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압박이 쌓이고 있는 셈이죠. 스타링크 차단 결정이 어떤 의도로 내려졌는지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선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이번 보도의 핵심이에요. 민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 하나의 정책 변화가 실제 전쟁터 교전 패턴